저는 사실 지금의 주가가 거의 바닥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바닥이 아니더라도 바닥 근처에 있지 않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요거거든요.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더 겁을 먹고 주식이 더 빠질 거다.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다. 얘기를 하는데 경제는 모르겠고 주식은 제가 생각하는 건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물가에서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이거 얘기하거든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어떻다, 지난달에 비해서 지금 어떻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하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오를 거냐, 한계치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고 5.4% 많이 올랐죠.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한 3% 올랐다. 물가가 3% 올랐다라고 하면 1년 만에 물가가 3% 올랐으면 은행 이자가 뭐 2%다. 여기 돈을 넣으면 안 되죠. 여기에 은행 이자가 2%다라고 했을 때 돈을 넣으면 마이너스 1%니까 자기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은행에 돈을 넣어서 2% 이자를 받았을 때 물가가 3%가 올랐다라고 하면 1%만큼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럼 물가가 3%면 이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쉽지 않죠. 근데 3%만 돼도 쉽지 않은데 이게 한 5% 정도 넘어가면 진짜 힘들죠. 5% 이상 투자를 했을 때 5% 이상 수익이 가능한 게 어느 정도 있을까요, 자산이? 근데 이건 잠깐 제껴두고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특히나 세계 30개국 물가 상승률이 9.5%. 9.5%라는 거는 9.5%를 넘어서는 투자 자산이 있을까요? 주식이 보통 8%입니다. 8% 보통 얘기를 해요. 1년에 연평균. 8% 이상 수익을 볼 수 있으면 상위 20% 아니면 진짜 좀 좁게 잡으면 상위 10% 안에 드는 투자가예요.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연평균으로 2 이상 나면 굉장히 투자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평균치. 근데 2 이상 나오는 투자자가 거의 없으니까 주식을 좋게 봤을 때도 8%인데 이거는 주식보다도 더 크죠. 물가 상승률이 9.5% 이상일 때 이걸 넘어서는 투자 자산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이거거든요.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2년 5월이면 지금 뭐 자료가 조금 늦은데 작년 21년 5월보다 뭐 5% 정도 올랐다는 거잖아요. 한국 기준으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9%, 10% 얘기가 나오는데 몇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죠. 그럼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역대 최고에 이렇게 물가가 상승을 했는데 내년 됐을 때 어떻겠냐는 거죠. 2022년이 아니라 2023년에 5월이나 6월에 갔을 때 1년 전에 물가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올랐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22년도에는 몇십 년 만에 최대치로 물가가 올랐습니다. 23년도에는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까지? 쉽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10%면 굉장히 높은 건데 굉장히 큰 거죠.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할 정도인데 1년 만에 10%가 올랐어요. 근데 1년 뒤에 만약에 9%가 올랐다고 쳐요. 9%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이게 21년이고 만약에 이게 22년이면 많이 올랐지만 1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또 그게 오히려 꺾인 거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가 상승률이란 게 거의 복리의 개념으로 가서 그래요.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꾸준히 만약에 10%씩 오른다고 하면 거의 뭐 복리 그래프처럼 이렇게 올라 버리겠죠. 근데 물가가 그렇게 오를 수는 없거든요, 사실. 올해도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내년에도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죠. 근데 올해만큼의 폭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물가가 뭐 이만큼 올랐으니까 금리도 올리겠죠, 당연히. 계속 올리겠죠. 내년에 물가가 이번 같은 수준은 아니겠지만 물가가 뭐 약간은 해서 뭐 이런 수준으로 올랐다 치면 금리도 계속 올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뉴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들은 이미 주가에 이미 반영이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돈을 몇 조 단위, 몇 천억 단위로 굴리는 사람들이 제가 하는 유형의 생각도 못할 리가 없거든요, 당연히. 제가 하는 유형의 생각도 그 사람들이 못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옷 벗고 집에 가야죠. 당연히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고 더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유형의 생각들은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심하게 올랐습니다. 물가 심하게 올랐고
올랐고 남은 기간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이미 그거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일이고 여기에 따라서 금리도 오를 수 있어요. 이것도 다 확정이 된 일인데 내년이 어떻겠냐는 거죠. 어차피 현재나 과거는 필요 없이 내년을 예측하면 되거든요. 근데 올해 이 정도 수준으로 올랐으면 그냥 작년 대비해서 이 정도겠죠. 내년이 올해보다 더 심하게 오를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주식으로 쳤을 때 뭐 물가가 주식은 아니지만 올해 역대 최고의 뭐 무슨 상승 랠리가 나왔어요. 근데 내년에 이 상승 랠리를 뛰어넘는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미 몇십 년 만에 처음 오는 이 정도의 큰 상승인데 내년에 오를 수 있죠. 물가 더 오를 수 있죠. 오를 수 있는데 다만 올해 같은 수준은 아닐 것이다. 올해 같은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 예상이 맞으면 지금의 이만큼 안 좋은 거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럼 내년에 물가가 많이 오르지만 많이 올랐지만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상태가 심하지 않더라 정도만 돼도 엄청난 호재가 될 겁니다. 아마. 물론 그동안에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겠죠. 그러면 뭐 사실 이런 것도 그래요. 물가 상승하고 상관이 있는 게 원유 가격인데 서부 텍사스유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대충 알겠고 내년도 이 각도로 계속 오를 거냐 이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저 혼자 생각하는 건데 이게 이 각도로 뭐 이런 각도로 그냥 계속 간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오르긴 오르되 각도가 뭐 약간만 꺾여도 시장에서는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유 같은 경우는 대체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한창 그 시끄러웠던 셰일이 있잖아요. 이게 한동안 이렇게 쭉 가라앉았던 이유는 요즘 뭐 얘기도 안 나오는 이유 자체가 이거를 파내고 뭐 하는데 원가가 올라가서 그래요. 그럼 예를 들면 셰일 가격이 뭐 한 이 정도라고 치면 원유 가격이 당시에 이랬으니까 셰일보다 원유가 싸다라고 해서 당시에 또 원유로 이렇게 몰렸는데 지금 원유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으면 이 원유를 이 가격에 살 바에는 또 셰일이 싸다라고 해서 셰일 쪽으로 또 몰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쪽으로 또 관심이 집중되고 이쪽으로 방향이 조금만 나와지면 원유 가격이 또 꺾일 수 있다라고 봐요. 뭐 물론 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저 혼자 생각하는 건데 원유 가격이 만약에 꺾인다면 이게 꺾이는 때가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힐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물가가 뭐 한 8% 올랐는데 은행 이자가 5%다 이러면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죠. 마이너스 금리인데 당연히 이게 장기간으로 갈 수 없습니다. 장기간으로 가면 만약에라도 장기간으로 이런 상승률이 계속 간다. 그럼 그냥 뭐 전 세계가 거의 끝난 거죠. 진짜 엄청난 뭔가를 하나 만나야 되는 거고 이런 정도의 역대 최고의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일시적이다라고 하면 지금 거의 그 꼭대기에 어디쯤에 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그게 주가로 봤을 때는 주가에 어느 정도 만약에 바닥이 있다라고 치면 바닥이 뭐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는데 거의 뭐 이 언저리 어딘가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사실 제가 보고 있는 자료들은 조금 더 있긴 한데 뭐 제 생각들이 많이 녹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자료라기보다 뭐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 추가로 얘기하면 예전에 삼성전자가 뭐 이렇게 올라가지고 9만 원 뭐 이렇게까지 간 적이 있어요. 얼마 안 됐죠. 뭐 10만 전자 얘기 나오고 했었는데 당시에 제 주변에 삼성전자 산다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 꼭대기에 삼성전자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단 말이에요. 물론 결과는 지금 알죠.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는지. 그때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군중심리인데 이런 쪽에 당장 자기가 올라타야 될 것 같고 자기가 안 올라타면 그냥 이대로 뭐 쭉 가버릴 것 같으니까 이때 사람들이 많이 올라타는데 하락할 때도 똑같습니다. 하락할 때도 이렇게 하락할 때 이 시기에 주식 팔고 하락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들어와요. 자기 귀에. 그래서 자기가 가진 주식 다 팔고 주식이 요렇게 더 떨어졌을 때 뭐 이럴 때나 주식 다시 사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유형으로 말을 듣고 뭐 액션에 옮기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이때랑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삼성전자 이 시기에 사람들 몰리던 거랑 지금 사람들이 뭐 유튜브다 어디다 겁주고
올랐다고 하니까 가진 주식 팔고 뭐 하락장을 대비하는, 앞으로 올 더 큰 하락을 대비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럴 때가 바닥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그런 류의 얘기들을 조금 더 해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뭐 어찌되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바닥에 굉장히 가깝다. 뭐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뭐 틀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욕은 적지 말고 그냥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